자, 여러분 32페이지의 중단원 학습점검 문제풀이 영상인데요. 먼저 이 영상은 기초문제 4문제 풀이 영상입니다. 아는 친구들은 당연히 안 들어도 되고, 기초문제 모르는 친구들은 이제 많이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할 건데요. 개념 정리를 먼저 보면 거듭제곱근의 성질, 지수법칙, 그리고 로그의 성질이 나와 있습니다. 다들 수업 시간에 했던 거고, 이걸 이용해서 기초문제들을 풀 건데요. 로그의 성질에서는 내가 두 가지를 추가하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먼저 4번 다음에 4-를 내가 추가를 해줬는데요. 4-는 밑에 있는 지수도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4번 같은 경우가 진수에 있는 지수가 앞으로 나온 거죠. 이거는 4-는 밑에 있는 지수가 밖으로 나오는 건데, 이 경우에는 역수로 나올 수가 있다. 혹시 이거를 모르는 학생들은 거기다 적어두고, 5번은 이제 지수의 로그가 있는 경우 A와 C를 바꿔 써줄 수가 있다고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이 로그는 지금 지수 부분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질은 두 개가 더 추가가 됐고요. 수업 시간에 다 했습니다. 여기는 밑변환 공식 안 나와 있는데, 밑변환 공식은 다들 알죠? 물론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죠. 밑변환 공식. 로그. 자, 여기 기본적으로 밑과 진수의 조건들 다 써줘야 됩니다. 생략을 할게요. 이런 것들이 지금 밑과 진수의 조건들이에요. 로그 A의 B는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다. 라는 게 이제 밑변환 공식인데, 밑을 내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이렇게 똑같이 맞춰주면, 이렇게 분수꼴로 우리가 바꾸면서 밑도 변환시켜줄 수가 있고요. 특별히 밑과 진수를 뒤바꿀 경우에, A와 B를 뒤바꿀 경우에는 역수가 된다고 알려줬어요. 이 위에 있는 공식에 C 대신에 B를 넣으면 이 밑에 있는 식이 나옵니다. 위에가 로그 B의 B가 나와서 1이 되거든요. 물론 아예 모르는 친구들은 지금 내가 이 설명한 걸로는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수업을 다시 할 수 없으니까 일단 문제 풀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모르는 친구들은 앞에 다시 공부해서 같이 문제풀이를 진행해야 돼요. 자, 기초문제 1번. 다음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구하시오. 자, 먼저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인데, n제곱근의 개수가 복소수의 범위에서는 n개라고 내가 알려줬었어요. 교과서에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실수에서는, 복소수 말고 우린 실수인 것만 구하기로 했는데, 실수에서는 이제 n이 홀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나눠서, n이 홀수일 경우에는 n제곱근이 하나밖에 안 나오고요. 실수인 게. n이 짝수일 경우에는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제곱근을 구해라, 5제곱근을 구해라, 7제곱근을 구해라, 이런 거는 한 개만 구하면 되고, 실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4제곱근, 제곱근, 6제곱근, 8제곱근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나옵니다. 특히 이 짝수 두 개는 서로 부호만 다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구해주면 돼요. 두 개가 부호만 다르기 때문에 구한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데, 자,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 1번 볼게요.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 자, 먼저 125를 소인수분 해보면 5의 세제곱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마이너스 5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25가 나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쉽게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5라는 걸 알 수 있고, 실수인 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하나 구하면 끝인 거예요. 다른 건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한 개고 이게 두 개인 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래프로 확인을 다 했어요. 그리고 81의 4제곱근을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81을 소인수분해하면 3의 4제곱이 나와요. 여러분 소인수분해는 내가 하는 건 여기다 생략을 했는데 여러분 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3의 4제곱분의 1이 되고요. 얘는 3분의 1의 4제곱이 됩니다. 즉 3분의 1의 4제곱하면 81분의 1이 나오니까 81의 4제곱근은 3분의 1이구나. 근데 짝수인 건 두 개라 그랬죠? 두 개는 부호만 다르다고 그랬죠? 뿔마 3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마이너스 3분의 1을 4제곱해도 81분의 1이 나옵니다. 이거 알겠죠? 1번 문제 풀었고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은 위에 있는 거듭제곱근의 성질 이용하는 문제고요. 이거 제곱근의 성질과도 비슷한데, 이렇게 앞에 n이 같을 때는 곱하기를 합쳐서 곱해주면 된다. 나누기도 합쳐서 나눠줘도 된다. 그리고 이렇게 밖에 있는 지수가 안에 들어가도 되고, 반대로 안에 있는 지수가 밖으로 나가도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루트가 2개 이상 있을 때,
그럴 때는 합칠 수가 있는데 합칠 때는 이 두 개 숫자를 곱해서 합쳐주면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적용을 시켜볼게요. 참고로 이거 3, 4번은 또 지수법칙도 이용하는 문제인데 한번 뭐 풀어보도록 할게요. 전부 다 지수로 바꿔서 지수법칙을 이용해도 돼요. 네, 1, 2번은 거듭제곱근의 성질 한번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여기 3하고 3이 있죠? 두 개 곱해서 합쳐주라고 내가 얘기했죠? 위에서 9 루트 5의 18제곱이 되고요. 얘는 9 루트 5의 9제곱의 제곱인데 이게 성질에 의해서 9 루트 5의 9제곱의 이렇게 제곱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다 지금 성질 쓴 거예요. 4번, 3번. 여러분 책에 있는 거 책 보면서 지금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책을 보면서 성질이 쓴 건지 안 쓴 건지 어떤 성질을 쓴 건지 체크하는 게 좋겠죠. 자, 9 루트 5의 9제곱은 이제 많은 친구들이 9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정의에 의해서 9 루트의 뜻은 9제곱해서 안에 있는 게 나오는 수를 얘기하는 건데 안에 있는 게 5의 9제곱이기 때문에 9제곱해서 5의 9제곱이 나오는 것은 5가 되겠죠. 그래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에 의해서. 그래서 남은 게 5의 제곱 25가 되는 거예요. 네, 답은 25. 여러분들 여기 공간 관계상 풀이를 지울 겁니다. 풀이 필요한 학생들은 정지해놓고 필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에 2번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4루트 7의 제곱을 안에다 넣어도 되고요. 성질을 위해서 나누기. 자, 얘도 루트가 두 개여서 합칠 건데요. 루트 앞에 숫자가 없어요. 예, 2가 생략된 겁니다. 루트 앞에 숫자 없으면 2 생략된 거예요. 1 생략된 거 아니에요. 1은 루트가 없는 게 1이고 루트가 하나 생기면 2, 3부터는 숫자가 써져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합치면 4루트 7의 6제곱이 되고요. 같은 4루트이기 때문에 합쳐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7의 제곱 나누기 7의 6제곱. 안에 건 지수법칙을 사용하면 4루트 7의 마이너스 4제곱이 되고요. 얘는 이제 위에서처럼 나눠서 써주면 7의 4제곱에 마이너스 1제곱 밖에다 이렇게 써줘도 되는 거죠. 즉 이게 벗겨지고 7 그래서 7이 되고 7의 마이너스 1제곱. 여러분 지수에서 마이너스의 의미는 역수예요. 역수. 그래서 얘는 7의 1제곱분의 1인데 7의 1제곱분의 1은 그냥 7분의 1이죠. 답이 7분의 1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굉장히 내가 길게 쓴 건데 한 번에 다 금방 되는 문제고 1, 2번 같은 문제는 사실 거듭제곱근을 유리수인지수로 바꿔줘서 지수법칙을 써도 되는 문제인데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봤어요. 유리수인지수일 때는 이제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랑 유리수인지수 지수법칙이랑 맥락이 같거든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 풀어주면서 유리수인지수로 바꿔서 풀어도 되고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 이렇게 상황에 맞게 풀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지우고 다시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은 정지화면을 해놓고 필기를 하세요. 3번 문제. 여기서부터 이제 지수법칙이 사용이 되는데 81은 먼저 4의 4제곱이에요. 3의 4제곱이에요. 3의 4제곱. 그리고 0.75가 있는데 0.75를 분수로 바꿔주면 100분의 75라는 거 다들 알 수 있죠. 이거 약분해주면 4분의 3이 됩니다. 따라서 3의 4제곱에 4분의 3제곱. 지수법칙 써주면, 자, 지수법칙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책 보면서 참고하세요. 지수법칙은 XY 지수가 실수일 때까지 다 성립을 합니다. 더하고, 빼고, 곱하고, 분배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3번. 곱하는 거죠, 두 개를. 4랑 4분의 3을 곱하면 약분이 돼서 3의 세제곱, 즉, 27이 나옵니다. 답은 27이고요. 마지막 4번 문제. 얘는 이제 밑이 같고 나누기니까 지수끼리 빼주면 되는데 뺄 때 꼭 이렇게 괄호를 쳐줘야 돼요. 괄호를 꼭 쳐주고 3의 루트 1 더하기 1 빼기 루트 2 더하기 1이 됩니다. 괄호를 쳤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얘네 둘 없어지고 3의 제곱이 나와서 9가 나오네요. 4번의 답은 9입니다. 오케이, 3번으로 갈게요. 3번은 이제 로그 성질 이용하는 문제인데 로그 성질 여기 나와 있고 내가 두 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처음에 4-랑 5를 추가했고 밑변환 공식도 옆에다 써놨어요. 밑변환 공식은 우리 수업 시간에 다 했는데 여기 그냥 안 나와 있길래 쓴 겁니다.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먼저 3번은 1번 밑이 같죠? 밑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보이네요. 여기. 3번 성질 쓰면은 3번 성질 쓰면은 36분의 216으로 합쳐줄 수가 있어요. 약분하면 로그 6에 6이 나옵니다. 그럼 로그는 이렇게 밑과 진수가 같을 때는 항상 1이에요. 밑과 진수가 같을 때는 항상 1이니까 얘는 1이 되고요. 자, 2번 문제. 로그 7에 루트 3루트 7분의 1인데 3루트 7분의 1. 먼저 얘를 이제 빠른 친구들은 바로 할 수 있겠지만 3루트 7을 7의 3분의 1제곱으로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어요. 7의 3분의 1제곱으로 바꿔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역수로 지금 7의 3분의 1제곱분의 1이니까 7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마이너스 3분의 1 내려주면 로그 7의 7이 돼서 로그 7의 7은 1이죠. 로그 7의 7은 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내려가는 거는 이제 4번 성질이 있어요. 네. 다음 3번에 3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로그 루트 3, 루트 27인데, 얘 다 지수로 바꿔주면, 여러분, 루트 씌워져 있는 거는 다 우리가 유리수인 지수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혹시나 해서 여기다 적어두는 건데, a의 n분의 n제곱은 m 루트 a의 n제곱. 이게 바로 유리수 지수의 정의였어요. 모르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얘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유리수인 지수를 거듭제곱근으로, 거듭제곱근을 유리수인 지수로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루트 3은 앞에 2가 생략됐기 때문에 다 2분의 1제곱으로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고요. 27도 이제 3의 세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는데, 그거 먼저 바꿔줍시다. 로그 3의 2분의 1, 27은 3의 세제곱의 2분의 1제곱이니까 다 정리를 하면은 로그 3의 2분의 1제곱 그리고 3의 2분의 3제곱이 됩니다. 너무 좀 복잡한가요? 2분의 1을 앞으로 진작에 뺄 걸 그랬나? 어쨌든 여기서 이제 앞으로 빼줄 건데, 여기 있는 4번이랑 4- 이용해서 빼줄 거예요. 진수에 있는 숫자는 그냥 빠지고요. 2분의 3. 얘는 그냥 빠집니다. 얘는 앞으로 그냥 빠지고요. 얘도 앞으로 빠지는데 얘는 역수로 빠져요. 역수로 빠지면 2분의 1의 역수니까 2가 되겠죠. 그리고 다 빠졌으니까 로그 3에 3만 남겠네요. 뒤에 건 1이 되고, 얘 계산하면 3이 나옵니다. 약분해서 3이 나옵니다. 지금 굉장히 자세하게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생략을 안 하고 다 하나하나 다 쓰고 있습니다. 자, 로그 4번입니다. 로그 5의 2 더하기 로그 5의 10 그리고 빼기.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밑이 얘네들은 같기 때문에 성질을 쓸 수가 있는데, 얘는 밑이 4잖아요. 심지어 분수기 때문에 우리가 밑을 5로 바꿔주면서 역수를 취해줄 거예요. 진수랑 밑을 서로 바꾸면 내 역수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얘는 로그 5의 4가 됩니다. 로그 4의 5분의 1은 로그 5의 4가 되고, 밑이 다 같아졌어요. 앞에 있는 거 두 개 먼저 합쳐주면 2 곱하기 10 더하기를 합치면 곱하기가 되고, 하나하나 합칠게요. 여러분 헷갈리니까. 그래서 로그 5의 20이 되고 빼기 로그 5의 4가 되는데, 마이너스도 우리 합칠 수 있죠? 네, 맞아요. 마이너스는 합치면 나누기가 됩니다. 4분의 20. 따라서 로그 5의 5가 돼서 답이 1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마지막 4번 문제, 상용 로그 문제고요. 상용 로그 표는 다들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같은 경우는 표를 보는 문제는 아니고 하나의 값을 알려줬을 때 그걸 이용해서 다른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얘네들 417이랑 0.0417은 표에도 없는 숫자들인데 우리가 표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고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죠. 그 방법입니다. 자, 얘는 로그 위에 지금 4.17 알려줬죠. 4.17 같은 경우는 표에도 나와 있는 숫자예요. 4.17. 그래서 표를 보고 이걸 구한 다음에 얘네들까지 구할 수 있다. 417을 4.17 곱하기 100으로 바꿔 써줍니다. 항상 10의 거듭제곱 혹은 10의 n제곱, 10의 마이너스 n제곱, 10의 n제곱분의 1 이런 꼴로 만들어주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문제 풀면서 의미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금 100으로 내가 빼줬죠. 100 곱하기 100으로 만들어주고 앞에 이 4.17을 맞춰줬어요. 그러면 얘가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더하기로 쪼개서 써줄 수가 있는데,
로그 100이 로그 10의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로그 4.17 더하기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가 앞으로 나오고 로그 10은 1이니까 사용 로그는 이제 밑이 10인 로그죠, 여러분. 10이 생략된 거예요, 지금. 이 로그 밑에 아무것도 안 써있다는 거는 밑이 10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 따라서 4.17이 0.6201이었으니까 2.6201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로그 성질 또 다 이용했고요. 얘 같은 경우는 로그 4.17 곱하기 100분의 1입니다. 100분의 1. 100분의 1인 게 헷갈리는 학생들은 다 분수로 바꿔요. 이게 10,000분의 417이고 얘가 100분의 417이니까 얘가 같아지려면 100분의 1을 곱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100분의 1이 나와 있는 거고요. 곱해지는 거고요. 얘도 나눠주면 로그 4.17 더하기 로그 100분의 1인데 로그 100분의 1이 100이 10의 제곱이잖아요. 10의 제곱분의 1. 여기다 10의 제곱분의 1이라고 쓸까요? 10의 제곱분의 1. 그럼 역수죠. 10의 제곱의 역수니까 10의 마이너스 2죠. 따라서 0.6201 빼기 2가 됩니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379인가요? 네, 마이너스 1.379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초 4문제를 풀었고요. 아무것도 몰랐던 학생들은 이거를 들어야 되고, 이제 다음 기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문제는 여기까지예요.